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오늘은 박종희 작가님의 단편을 한 편 준비했습니다. 박종희 작가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바로 얼마 전 10월 초에 괜찮아 수고했어라는 표제의 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그 안에 수록된 작품 중에 해오라는 단편이 오늘 들려드릴 작품인데요. 끝까지 듣고 나시면 참 따뜻한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한 편을 보신 듯 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한 장면 한 장면이 눈에 선하게 펼쳐졌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 감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몸 상태가 좋아야 하니까 푹 쉬시고 2달 후에 오세요. 은수는 지하철을 연거푸 보내면서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 갈 때만 해도 기대에 들떠 있었다. 꿈도 좋았고 예감도 좋았다. 그런데 아니란다.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방송이 이어지는데도 갈 곳이 떠오르지 않는다. 객차 안으로 들어섰지만 낯꽃이 신경 쓰여 자리에 앉고 싶지가 않다. 출입문 옆 기둥을 잡고 서자 까만 유리창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얼굴이 비쳤다. 2달 후를 하루 이틀처럼 쉽게 말하는 의사의 태도가 야속하기 짝이 없다. 뜨뜻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눈을 문지르면서 고개를 돌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얼굴을 감춘 채 멍하니 서 있는데 어제 저녁 하얀 속옷만 입고 침대 모서리에 서서 노래를 부르던 남편 모습이 떠올랐다. 초등학생처럼 2 손을 모아잡고 떠나가는 배를 구성지게 불렀었다. 오늘의 결과를 앞두고 긴장해 있는 은수를 위한 배려였다. 노랫말처럼 여유를 가지라는 뜻인지 마음을 비우라는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성에 떠밀려 웃음을 터뜨려주긴 했었다. 그도 지금 무척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가운데 출입문 밖으로 경복궁역이라는 글씨가 언뜻 보였다. 문이 닫히기 직전 재빨리 내렸다. 젖은 얼굴을 바람에 말리면서 사각거리는 모래길을 걷는데 관광객들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는 안내원 모습이 눈물 위에 둥둥 떠 구슬 속 딴 세상 풍경처럼 흔들거린다. 장소를 옮겨 한적해 보이는 경회로 쪽으로 가자 연못 건너에 몇몇 사람들이 보일 뿐 주변엔 아무도 없고 바짝 마른 낙엽만 바람에 떠밀려 나뒹군다. 사박사박 밟히는 낙엽 속에 흐느낌을 묻으며 천천히 걸었다. 은수는 결혼 8년 차인데 아이가 없다. 남편과 함께 검사도 받아봤는데 그럴 만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수차례나 인공수정을 했으나 효과가 없어 결국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는데 그마저도 은수의 간절한 바람을 거듭 외면했다. 실패가 거듭되면서 남편이 지치기 시작했지만 품 안 깊숙이 아기를 안아보고 싶은 은수의 욕망은 더욱더 강해져 갔다. 엄마와 아기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운명의 만남이고 머지않아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술대 위에 누워 몽롱한 의식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마다 우주공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자신의 아기가 이번엔 꼭 찾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다. 그러던 중 며칠 전 수치가 약하긴 하지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했었고 오늘 3번째 재검사했는데 또다시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하늘이 야속하다던 친정엄마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갈색 낙엽 하나가 힘없이 무릎 위에 떨어진다. 한때 초록의 싱싱함을 뽐내며 햇볕에 반짝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껏 자부심에 가득 찼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 느낌이 멎은 은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현관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주가 격하게 매달리며 반긴다. 꼬리를 있는 대로 흔들어대면서 앞발을 든 채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어지러울 만큼 제자리를 빙빙 돌기도 한다. 은수는 깜빡 시름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심심했어? 오늘은 이모가 일찍 왔잖아. 우주는 올 봄에 은수 곁으로 왔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로 전화를 해 뜬금없이 집에 가면 베란다를 보라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가보면 알 거라며 실실 웃기만 했었다. 퇴근하자마자 베란다 문을 열어봤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몸을 돌리는데 꼬물거리는 뭔가가 화분 뒤로 보였다. 주먹만한 까만 강아지였다. 운수를 받는지 넘어질 듯 휘청거리면서 걸어 나왔다. 사료가 몇 알 놓여 있었는데 가지런히 있는 것으로 보아 건드리지도 않은 듯 했다. 조심스럽게 안아보았다. 부드러운 털이 살갗에 닿는 순간 짠한 생각이 들었다. 강아진 없어진 어미를 찾는지 두리번거리면서 부들부들 떨었다.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은수는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일단 사료를 물에 불리고 수건 한 장을 더 가져다 자리를 푹신하게 만들어줬다. 그날 남편은 동료에게서 분양받은 보스턴 테리어 종이라며 키우자는 대답도 듣기 전에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부터 물었다. 은수가 불쑥 우주라고 하자 주먹만한 놈한테 너무 큰 이름 아니냐고 하면서도 좋다고 했다. 우주는 무럭무럭 자랐다. 크게 자라는 종이 아니라는데 너무 먹여서인지 아파트에서 키우는 반려견으로는 큰 편이었다. 털이 짧고 까만 데다가 다리는 길고 몸집이 커서 외모로 봐서는 그다지 귀여운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눈망울이 유난히 맑고 투명해서 한참 쳐다보면 뭔가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귀도 곧잘 알아들었다. 남편의 기대 이상으로 우주는 은수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다. 아이들 자랑만 늘어놓는 게 듣기 싫어 친구들도 잘 만나지 않는 은수는 우주에게 정을 듬뿍 쏟았다. 남편 몰래 목도리를 둘러 업어주기도 하고 엉덩짝을 토닥거리며 노래도 불러줬다. 우주에게 일러준 은수의 호칭은 이모였다. 머지않아 태어날 아기보다 먼저 엄마 자리를 허용할 수는 없었다. 언제나처럼 오늘도 이모에게 최고의 환영식을 해준 우주는 은수가 소파에 앉아 제자리인 양 무릎 위에 올라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을 청했다. 은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다가 우주가 눈을 뜬 다음에야 밥을 안 치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반찬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는데 우주가 졸래졸래 따라 들어온다. 우주야, 오늘은 잠시 이모 혼자 있게 해줄래? 은수는 우주를 내보내고 방문을 닫은 후 침대에 엎드려 죽은 듯이 있었다. 우주가 있는 것과 아이가 없는 것은 각기 다른 영역이다. 경복궁에서 다져 먹었던 마음이 재차 서글픈 앙금이 되어 공격해온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디가 부족해서 아직껏 아이를 갖지 못한단 말인가. 남들처럼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밥도 먹고 손잡고 놀이공원에도 가고 싶다. 3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유모차를 밀고 가고 있다. 유모차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아기가 앉아있는데 하얀 손수건을 유모차 밖으로 내밀어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재빨리 뛰어가 손수건을 잡는 순간 남편이 들어와 어깨를 흔들었다. 꿈이었다. 벌써 자? 밥은 먹었어? 남편은 저녁을 먹고 왔다는 말만 하고 은수가 오늘 병원에 간 일은 묻지 않는다. 은수는 앞질러 결과를 말하고 그래도 포기는 안 할 거라고 다짐 겸 통보를 했다. 남편이 말없이 은수를 끌어안았다. 잠시 후 아무 일 없다는 듯 밥 먹자며 먼저 주방으로 나갔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다닌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을 때마다 연차 휴가를 이용하는 바람에 다른 일로는 일절 휴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일이 바쁠 땐 동료나 윗사람에게 이만저만 눈치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오늘 결과가 좋으면 반차로만 쓰고 오후에 회사에 나가려고 했었다. 남편과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언제 앉혔는지 전자레인지에서 김이 솔솔 나는 계란찜을 꺼내놓고 맥주도 가져왔다. 남편은 단숨에 맥주 한 컵을 들이켜고 은수를 쳐다본다. 은수야, 이제 그만하자. 안 되는 걸 기다리는 모습이 애처로워 못 살겠다. 아니야, 꼭 생길 거야. 둘 다 이상 없다고 했잖아.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부부도 많아. 그냥 우리끼리 살자. 남편이 은수의 손을 따뜻하게 움켜잡았다. 은수도 그의 손을 꼭 쥐었다. 난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고집 부려서 미안해.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빼면서 전에 없던 소리를 했다. 정그러면 입양을 하든지. 목에 깔때기를 차고 온 우주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다. 자신은 아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우주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수술을 시킨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렸지만 남편이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바람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촉촉이 젖어있는 우주의 눈가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은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따랐다. 푹 쉬고 잘 먹고 주사 맞고 시술하고 검사하고. 그런데 간호사가 또 딱한 표정을 짓는다. 은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퇴근 후 남편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욕실로 들어갔고 은수는 저녁을 차리며 무슨 말을 할까 고민했다.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말없이 소파에 앉아 은수와 마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젠 우리 그만하자. 나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남편이 밑도 끝도 없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나보다 자기가 더 힘들어? 수술 받는 사람은 나잖아. 미안스럽던 마음이 갑자기 화로 돌변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게 고집으로 될 일이야. 안 되는 일에 희망을 거는 널 보기가 너무 힘들어. 10년 지나서 낳는 사람도 있대. 20년 지나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정 포기 못하겠으면 병원이라도 가지 말자. 아무 기대 안 하고 살다가 생기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싫어. 한 살이라도 젊을 때가 더 가능성 있지.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없는 아기를 만들기 위한 일이 삶의 목적이 돼 있잖아. 왜 없는 아기라고 단정을 지어? 남편은 대답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더니 다음날 출장을 가버렸다. 그러고는 온종일 전화 한 통 없다. 은수는 소파에 기대어 멍하니 앉아있다가 따라 나오려는 우주를 들여보내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슴속을 에일 듯 파고들고 슬리퍼 속 맨발은 시리다 못해 따가운 느낌이 든다. 어둠이 몰려있는 골목길을 벗어나
편의점에 들어가 과자 한 봉지와 초록색 소주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집에 돌아와 소주를 잔에 따라 한 모금 마셔봤더니 몸서리 쳐질 정도로 쓰다. 과자를 조금 베어 먹고 다시 한 모금 마셨다. 아이가 당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급한 고집이다. 어차피 운명 속에 있는 아이라면 언제 만나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게 뭐가 잘못이란 말인가. 술 기운 덕인지 생각지 않았던 융통성과 반감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다시 한 잔을 따라 조금 더 마셨다. 생각 같아선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싶은데 너무 써서 그대로 삼키기도 힘들다. 우주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본다. 왜 너도 먹고 싶냐? 눈치 빠른 우주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그래, 그럼 너도 한잔 해라. 밥그릇을 끌어다 놓고 생수를 조금 부어줬다. 우주는 바로 핥아먹으려다 말고 은수를 올려다 본다. 이거 아니야? 그럼 안주라도 먹어라. 과자를 조금 떼어 입에 넣어주었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맛있게도 먹는다. 은수는 잔에 남아있는 소주를 다시 마셨다. 이번엔 아까만큼 쓰지 않았다. 나 한 잔, 너 한 잔. 우주야, 우리 건배할까? 소주잔을 우주 밥그릇에 부딪혔다.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과자를 떼어 한 번 베어 먹고 남은 걸 우주에게 주었다. 그렇게 우주와 건배를 하며 소주 한 병을 다 마셨다. 천장이 빙빙 돈다. 우주를 바라보며 깔깔대던 은수 입에서 서러움이 뒤엉켜 뿜어져 나왔다. 없는 아기가 아니란 말이야. 눈물이 볼을 타고 턱을 지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은수는 여전히 남편의 말대로 아기가 목표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없는 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은수는 우주 어딘가에 있는 아이와 만나기 위한 노력으로 여긴다는 점이 다를 뿐이었다. 어린 시절 은수는 형제가 유난히도 많아 가족 이야기를 할 땐 술을 반으로 줄여 말하곤 했었다. 조금 더 자라서는 그래도 많다 싶어 3분의 1로 줄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나중에 아이를 둘만 낳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엄마 피를 닮아서인지 다른 형제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잘도 낳아 두세씩은 되는데 자신만 이 모양이다. 아이를 제외하면 공부든 뭐든 누구한테도 지지 않고 선두를 달리며 모두의 부러움을 샀었고 자부심도 있었다. 오늘도 대기실에 앉아있는 은수는 주문처럼 긍정적인 암시를 거듭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다 잘 될 거야. 간호사의 호명에 벌떡 일어나 진찰실로 들어갔다. 컴퓨터 화면을 지켜보던 의사가 은수 쪽으로 의자를 당겨 앉으며 활짝 웃었다.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쿵쿵거렸다. 그런데 고개를 가로젓는다. 의사가 원망스럽고 그런 상황에서 웃으며 자기를 바라본다는 사실이 은수는 이해되지 않았다. 선생님,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안 되는 건가요? 이제껏 있는 대로 허리를 굽혀 인사만 해왔는데 오늘만큼은 좀 더 명확한 원인과 방안을 알고 싶었다. 생명의 탄생은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뿐인 거죠. 의사의 화두가 전과 다르게 딴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안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불임의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하긴 어렵습니다. 정자와 난자의 항성이나 신체적 조건 외에 외부 환경 호르몬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모두 다 이미 들었던 말인데 환경 호르몬 얘긴 처음이었다. 그런 말씀은 해주신 적이 없잖아요. 별 이유를 다 들이댄다는 생각에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야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한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조건이 누군가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경우라면 포기해야 한단 말씀인가요? 은수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그렇다고 낙담하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의사는 당황해하며 환경 호르몬이란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화학 물질로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나 전기장판, 인스턴트 식품 등에서도 방출된다면서 완벽할 수는 없다는 말을 전제로 대처 방법도 얘기해줬다. 이후 은수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썼으며 일체의 플라스틱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고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여전했다. 그럴수록 더욱 철저하게 모든 걸 지키면서 빠지지 않고 병원에 다녔다. 은수는 본시 성질 급하기로 따라올 사람이 없었는데 아기 문제만큼은 지칠 줄 모르는 집념을 보여 남편이 다시 반대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렇게 1년여의 세월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사무실 앞 백목련이 가지마다 뾰족뾰족한 봉오리를 올려대더니 조금씩 껍질을 밀어내고 뽀얀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은수는 오늘도 출근 전 병원에 들러 체열을 하고 왔다. 11시쯤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결과가 좋으면 어떻게든 연락을 해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참고 기다렸다.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도 모른다. 거침없는 시계바늘이 11시를 넘긴 지도 한참이 지났으나 병원에서는 연락이 없다. 무심코 보는 척 시계를 보니 작은 바늘이 오른쪽으로 한 칸이나 더 가 있다.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으나 가슴 한복판에서 절망감과 함께 분노마저 솟구쳤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음을 알리던 창밖 백목련 꽃봉우리가 슬픈 사연을 담은 종이약 같다고 생각하는 찰나 주머니에서 드르륵거리는 진동이 울리고 왠지 온몸이 오싹했다. 발신지를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병원이었다. 후다닥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데 가슴이 사정없이 뛰었다. 차은수님이시죠? 무척이나 친절하고 밝은 음성이다. 간신히 그렇다고 대답하자 왜 전화하지 않았느냐고 나무라는데 웃음 지은 얼굴이 눈에 보일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성공이에요. 간호사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반응을 기다렸다. 은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예 하고 간신히 되물었다. 이번에 성공하셨다고요. 축하드려요. 그제야 입이 떨어졌다. 정말이에요? 정말요? 정말 맞아요? 묻고 또 물었다. 간호사는 그때마다 맞는다고 대답해줬다. 벅차오르는 기쁨에 배를 살짝 만져봤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아니, 드디어 자신의 아기가 엄마를 찾은 것이다. 간호사가 이것저것 주의사항과 정기검진 일자를 말해주고 전화를 끊을 때쯤 되어서야 감사하단 말을 연거푸했다. 한적한 곳으로 달려가 호흡을 가다듬고 남편에게 전화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아빠 된대 하고 말하자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남편이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의자가 뒤로 쓰러졌어. 우리 은수 정말 대단하다. 최고야.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아긴 틀림없이 찾아온다고 했잖아. 그래, 맞아. 남편은 일찍 퇴근하겠다며 전화를 끊는다.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좀처럼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꿈 아닌 현실을 거듭해서 꿈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남편 말대로 뭔가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을 한 것만 같기도 했다.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고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잔소리만 하던 부장에게도 항의 전화하는 고객에게도 일이 많다며 툴툴거리는 앞자리 직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삶은 멋지고 아름다운 거야 라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다. 밖을 내다보니 종이약 같던 목련꽃이 다시 저마다의 생기를 가득 담고 날아와 안길 듯 미소를 짓는다. 그 옆에 단풍나무 가지에도 언제 돋아났는지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연두빛 새순이 앞다퉈 머리를 내밀고 있다. 은수는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있는 힘껏 행복을 들이마셨다. 집에 돌아온 남편의 기쁨은 은수보다 더한 것 같았다. 온종일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은수를 안고 한 바퀴 빙 돌더니 아참 조심해야지 하면서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은수는 이제껏 남편이 그렇게 호탕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시댁이며 친정 식구들에게도 빠짐없이 알렸다. 남편은 축하 파티를 열자며 애태우던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친정엄마는 이제야 하느님께 진심이 전해졌나 보라며 손등으로 연신 눈을 훔쳤다. 은수는 행복했다. 병원에 가는 발걸음도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나는 듯 가벼웠다. 부른 배를 안고 뻐개듯 걷는 임산부에게 몇 개월째냐고 당당히 물어볼 수도 있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은수는 아무리 바빠도 뜨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다녔으며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했다. 커피는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고 음식도 골고루 과하지 않게 먹었다. 남편은 매일 은수를 출퇴근시켜주는 것은 물론 설거지나 집안 청소도 도맡아서 했다. 몇 달 후 휴직을 위해 총무부장을 찾아갔다. 얘긴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부장은 올 줄 알았다면서 어색한 웃음을 띠고 회사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으로 소문나 오래 근무하기를 바랐는데 서운하다고 앞질러 말했다. 휴직한 후에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부장은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만 있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노골적으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똑바로 바라봤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차 과장은 우리 회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축하의 의미를 담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로금이라 해도 좋고. 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장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힘들게 낳은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길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곁에 있던 총무과장도 축하한단 말을 반복하면서 퇴사가 기정사실인 양 분위기를 몰고 갔다. 붉어진 은수의 얼굴을 보고는 스트레스가 몸에 좋을 리 없지 않냐며 위협에 가까운 충고를 하다가 슬며시 퇴사를 종용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했다.
그동안 힘들게 병원에 다니면서도 자리를 지켜왔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결혼 후 아이를 갖기를 미루는 직장인들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남편은 서운함을 사귀지 못하는 은수에게 아기를 위해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위로했다. 은수도 더는 미련을 갖지 않기로 하고 출산 준비에 충실했다. 운동 시간을 정해 베란다가 보이는 뒷산 산책로를 걷거나 거실에서 우주와 함께 공놀이도 했다. 아파트지만 1층이라 천만 다행이었다. 축구공을 요리조리 몰아가면 우주도 신이 나서 컹컹 짖으며 뛰어다녔다. 그럴 때면 얼굴에 제법 땀도 나고 기분도 상쾌해졌다. 허리가 젖힐 만큼 배가 부르면서부터는 틈날 때마다 우주를 데리고 아파트 둘레를 가볍게 산책했다. 은수는 그렇게 이제껏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행복한 10달을 보냈다. 드디어 산딸이 되었다. 아기는 수술해서 낳기로 했다. 코피를 쏟는 것만 봐도 얼굴이 파리해지는 은수였지만 아기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딸일지 아들일지는 궁금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다. 공주님이에요. 한방눈이 내리는 어느 날 은수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쁘고 눈부시게 깨끗한 10년이 넘도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기와 만났다. 하얀 가운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와 보여줄 때 울지 않으려 하는데도 눈물이 흘렀다. 생각과 달리 눈물은 쉴 새 없이 귓불을 지나 수술대 위로 연거푸 떨어졌다. 눈을 꼭 감은 아기는 그 작은 입을 동그랗게 벌리고 파르르 떨며 울었다. 연필로 옅게 그려놓은 것처럼 솜털 눈썹이 흐리게 보였다. 은수가 눈인사를 하자 울음을 그치고 한쪽 눈만 살짝 뜨더니 이내 찡그렸다.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로 병실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은수는 아픈 배를 이끌고 신생아실에 내려갈 때면 2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다. 품 안에 안고도 아기 얼굴만 바라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이야기를 하자 곁에 있던 다른 아기 엄마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게 좋으냐고 묻기도 했다. 아기를 그토록 예뻐하면서도 은수는 우주의 소식을 빠뜨리지 않고 물었다. 하루는 남편이 집에 오더니 병실엔 들어오지 않고 은수에게 창밖을 내다보라고 전화를 했다. 왜냐고 하면서도 창가로 가자 마당 한가운데서 우주를 번쩍 들어보이며 이모다 이모 하고 소리질렀다. 은수는 멀뚱거리다가 마침내 꼬리를 사정없이 흔들어댔다. 우주를 보자 반갑기도 하고 엄마가 되기 전에 슬펐던 기억이 새삼스레 떠올라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아기와 함께 태어나는 날 은수 부모와 언니가 병원에 왔다가 함께 집으로 갔다. 남편은 아기를 안고 으스대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문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은수에게 매달리려던 우주는 하마터면 사람들 발길에 밟힐 뻔했다. 야가 왜 이렇게 난리야. 누군가가 야단을 치자 우주가 금세 흔들어대던 꼬리를 맥없이 떨어뜨렸다. 아기는 방바닥이든 침대든 누워있을 새가 없다. 한번 안아보려면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다. 그런데 당장 외톨이가 된 우주가 문제였다. 우주는 온 식구들이 포대기에 쌓인 뭔가에 빠져 야단 법석을 떠는 모습이 이상한지 슬금슬금 다가와 머리를 밀고 확인하려 들곤 했다.
그때마다 저리 가라며 호통을 쳤고 우주는 뻘쭘하게 되돌아갔다. 사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기를 보러 찾아온 친척 모두가 아기와 우주를 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반대했다. 우주는 끝내 은수의 언니 집으로 가게 되었다. 헤어지기 섭섭했지만 모르는 집도 아니고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볼 수 있다는 걸 위안 삼았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는데 은수 언니가 우주를 다시 데려왔다. 좁은 집인데다가 낮 동안 비어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똥오줌 할 것 없이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작은 방 베란다를 우주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안 쓰는 소파 하나를 놓아주는 대신 끈으로 경계선을 만들어 거실에는 절대 넘어오지 못하게 했다. 어느 날 저녁 아기가 잠든 다음 은수가 모처럼 우주의 소파에 앉아보았다. 꼬리를 흔들어대며 반기던 우주가 예전처럼 무릎 위로 올라와 납작 엎드려 눈만 끔뻑거린다. 우주의 눈이 되어 거실을 바라보았더니 빨간 비닐줄 한 가닥을 묶어 놓았을 뿐인데도 베란다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을 주었다. 우주의 고독한 심정이 그대로 가슴에 와닿았다. 고개를 돌리자 보이는 거라곤 시커멓게 변한 뒷산과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 뿐이었다. 저 별들이 네 친구였구나. 깊은 어둠에 묻혀 우주를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집으로 보내겠다고 다짐했다. 곧바로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임자를 찾았다. 신정동에 사는 시동생은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안달인데 때마침 잘 되었다며 아주 좋아했다. 또다시 우주를 떠나보내는 날 은수는 겁에 질려 바라보는 우주에게서 차마 손을 떼지 못했다. 시동생 부부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기나 잘 키우라고 했다. 은수도 아무려면 찬밥 취급받는 베란다 집보다는 100번 나을 거라 여기고 발을 돌렸다. 이후 수시로 시동생 식구들에게 우주 안부를 물었으며 그때마다 아주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듣곤 했다. 날이 갈수록 은수는 아기에게 빠졌다. 아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줄은 몰랐다. 몸을 뒤집는 것, 기는 것, 서는 것, 옹알이 하는 것, 이유식 시작하는 것 하나하나가 경이로웠다. 그 조그만 발로 첫 발걸음을 떼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더는 우주 생각 같은 건 할 겨를이 없었다. 어느덧 아이의 돌이 다가왔다. 주위에 관심이 폭발했지만 축하받아야 할 아이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고생만 하게 될까봐 잔치는 집에서 가족끼리만 모여 하기로 했다. 그래도 때마침 토요일이고 워낙 기다리던 아기다 보니 손님은 30여 명이나 되었다. 은수와 남편은 상전 처음 해보는 돌잔치에 여러 날 전부터 들떠 있었다. 남편은 도란복을 입은 아이를 안고 연신 싱글벙글했다. 돌잡이를 늘어놓고 소리 지르고 손뼉을 치며 관심을 유도하자 아이는 작은 손을 쭉 뻗어 만년필을 잡으려 했다. 은수 언니가 다시 5만 원짜리 지폐를 잡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사람들이 계속 소리치며 부르자 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를 달래고 어르는 소리가 눈 덮인 뒷산 숲속에까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아이를 안고 돌아가면서 사진 찍느라 야단 법석이었다. 이른바 공식 행사가 끝나자
끼리끼리 둘러앉아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시끌벅적 이야기꽃을 피웠다. 편을 가른 것도 아닌데 시댁 쪽과 친정 쪽 식구가 자연스레 나뉘었다.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운수가 음식을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데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시댁 식구들의 얘기 중에 언뜻 우주라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마트 밖에 잠시 두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걔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데리고 간 거지. 그럼 보신용으로 가져간 거구만. 한 접시는 되잖아. 아, 끔찍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작은 형수 들어요. 은수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음식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닭장차에 갇혀 끌려가고 있는 겁에 질린 우주의 까만 눈동자가 눈에 날아들었다. 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주춤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나와 안주 가지러 간 사람이 뭐하냐며 여전히 신이 난 얼굴로 맥주를 챙겨갔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에야 우주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같이 걱정을 하면서도 꼭 찾게 될 거라며 은수를 안심시켰다. 우주를 잃어버린 동생에게 거침없이 화를 퍼보려는 것을 은수가 간신히 말렸다. 그날 밤 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벌써 여러 날 지났다고 하지 않는가. 시동생 식구에게 따지긴커녕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게 후회 막심하다. 우주가 있다고 아이를 못 키우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 집에 보낸 게 잘못이다. 걱정 속에 파묻혀 있다가 뒷산 꼭대기가 막 밝아지기 시작하는 새벽녘에야 언뜻 잠이 들었는데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물기를 가득 머금은 채 바라보는 까만 눈망울이 보였다. 꿈이거니 생각하고 몸을 뒤척이다 퍼뜩 깨어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베란다 유리창 밖 축대 바위 위에서 까만 눈망울이 움직이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잠들어 있는 남편의 품에 아이를 밀어넣고 베란다로 나가 자세히 살폈다. 우주가 뻗정다리를 한 모습으로 멀뚱멀뚱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남편이 우주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갈 때면 을의 은수를 부르며 손을 흔들던 곳이다. 눈이 마주치자 우주는 집으로 돌아와 미안하다는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은수의 눈에서 물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 눈물이 쏟아졌다. 우주야 하는 소리에 놀라 일어난 남편이 허겁지겁 뛰어나갔다. 은수도 쫓아나갔다. 우주의 모습은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목은 올가매었던 철사줄이 박힌 채 검붉은 피가 굳어있고 꼬리는 일부러 잘랐는지 맹수에게 먹혔는지 절반 가까이 잘려있는 데다가 더욱 기가 막힌 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붙잡혀 있다가 운 좋게 도망쳐 나온 것이 분명했다. 나쁜 새끼들. 험한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 남편의 입에서 막말이 나왔다. 남편이 떨고 있는 우주를 안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여보시오, 남의 개에다 왜 손을 대는 거요? 조용한 새벽길에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웬 아저씨가 당장에 주먹질이라도 할 것처럼 거칠게 말하며 다가왔다. 뭐라고요? 남편이 대번에 남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은수를 향해 빨리 112에 신고하라고 했다. 남자의 기세가 조금 꺾이는 듯 했으나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다시 씨부렁거렸다. 내가 10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가져가려면 그거라도 물어주고 가쇼. 은수가 전화를 돌리자 남자는 그제야 맞잡고 있던 멱살을 재수없다는 듯 획 뿌리치고 철망이 묶여있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동물병원이 문이 열기를 애타게 기다렸다가 9시가 넘어서야 우주를 보여줄 수 있었다. 3시간 가까이 철사줄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은 다음 목 보호대를 채워 집으로 데려갔다. 보호대가 불편하긴 해도 통증에서 해방된 우주의 몸놀림이며 걸음걸이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우주는 접근 금지의 기억이 남아있어서인지 선뜻 아이 가까이에 오지 못했다. 아이는 신기한 듯 우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주야, 이제 다시는 널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을게. 은수가 우주를 품에 안고 토닥이자 곁에 있던 남편이 참고 있던 말을 끄집어낸다. 우주와 아이를 번갈아 안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